고물가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까지 흔들리는 에너지 생존 위기 속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우리 삶을 지켜낼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에너지를 아껴 쓰는 단계를 지나 누구나 소액으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데요.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결정하는 에너지 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를 이기는 혁신적인 대안, 에너지 자급자족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에너지 소비자에서 주권자로 거듭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하미란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무서운 게 사실 야금야금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영향이 커 보입니다. 제조 원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 제품 가격도 뛸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단순히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정확한 진단이시죠. 사실 산업계가 열심히 돌아가야지 경제가 발전하는데 전기를 아끼라고 하는 건 무리일 거예요. 네. 우리가 잘 보면 전기요금이 비싼 거는 연료비 때문입니다. 유가가 높아서 LNG 가격이 높아서 비용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햇빛과 바람은 다 공짜잖아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게다가 요즘 이란 사태에서 보듯이 에너지란 문제가 다시 안보까지도 결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우선은 전기가 필요한 송전선, 배전솔로가 부족하다, 전력망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전력망은 국가 차원의 거대한 인프라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바꾸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최근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조금 어렵지만 지역에서 에너지 생산해서 지역이 직접 소비하면 송배전망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제도고요. 이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개인들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에너지 생산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붕에 태양광도 짓고 유휴지에 발전소도 지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공급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전기를 쓰고 한다는 이 선순환 경제까지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송배전 솔로를 안 쓰면은 전기요금 좀 깎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지역에. 그래서 지역 차등 요금제도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언제 생각할 때 발전소를 더 짓고 송전탑을 늘리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산지소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경상도라든지 전라도에서 멀리서 송전탑을 끌어서 수도권까지 가져오는 데는 사실은 사회적 갈등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 사업이 한 6, 7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AI 시대에 첨단 전략 산업 시대에 6, 7년 지연시키는 거는 산업의 치명적인 한계가 도달하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유휴지라는 걸 활용하면 충분히 전력 공급이 가능하니까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 소비하면 첨단 전력 산업이 빠르게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있고요. 네. 여기다 하나 더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낸 전기요금이 우리 지역으로 돈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지역 경제 효과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석이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개인이 근데 생산하는 에너지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직접 소비해서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과연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예, 개인이 직접 발전소를 짓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저조차도 힘들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가상발전소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발전소들을 플랫폼 가상발전소에서 연결해서 AI가 잘 관리하고 이상진단 관리하고 전기 판매해서 수익까지 지급하는 체계, 이런 체계를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들의 걱정은 많이 덜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태양광은 날씨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가 들쭉날쭉하면 거래가 원활하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개별 발전소를 단일로 보면은 내일 날씨가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면들이 이제 가상 발전소가 해결하는 것인데 가상 발전소는 하나의 발전소가 아니라 전국에 펼쳐진 무수히 많은 발전소 연결해서 이를 집단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아. 예측하고 관리하고요. 네. 또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시범 사업 단계와 계획 단계는 있지만은 전기가 엄청나게 넘쳐질 때는 저장하고 모자랄 때는 거기서 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물류창고 같은 에너지 저장 시설도 곳곳에 펼쳐져서 이 선로의 한계까지 가상발전소가 해결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 생산자로서도 우리도 참여할 수도 있고 에너지 중개, 거래, 유통 사업자로서도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소규모 소비자도 시장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요즘 많이 가능한 시대이고요. 대신에 에너지 자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보면 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분명히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에너지 자산은 내가 주인이 돼야 될 것이고 에너지 주인이 되고 두 번째는 개별 발전소에 직접 투자되면 발전소 하나가 망가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규모의 경제, 무수히 많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분산 투자되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네. 마지막은 이 발전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람이 열심히 관리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럴 때 AI를 통해서 잘 관리되는 그런 규모의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일 겁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만든 전기로 내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야말로 완전 자급자족 시대가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맞이할 미래 전력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예상을 해주시죠. 예, 우선은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해서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텐덤셀이라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태양광의 경우는 발주율이 2, 3년 내에 1.5배 이상 빠르게 향상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생산이 지붕에서도 하겠지만 벽면에서도 할 거고 티끌같이 펼쳐진 조그만 곳에서 무수히 많이 발전을 할 텐데요. 네. 그런 생산된 전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는 그러면은 곳곳에 물류창고 같은 저장 시설도 펼쳐져 있어가지고 넘치면 저장하고 모자르면 뺄 수 있는 이런 중개거래 사업자가 생산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생태계라고 하면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산의 투자자로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전국에 펼쳐진 사업자들은 내가 생산자 아니면 시공사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물류거래업처럼 나는 우리 땅에다 저장장치 설치해서 이 저장했다 전기 판매할 수 있는 유통업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낸 전기요금, 우리 집에서 낸 요금, 우리 차에 쓴 전기요금, 그리고 우리 회사가 쓴 전기요금이 그 돈이 지역으로 흘러가는 세계가 되거든요. 이 생태계는 돈의 흐름이 지역으로 흘러가는 에너지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의 생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변화도 빠르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서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직접 챙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네네. 플랫폼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개인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해야 될 일들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투자와 소유의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될 것이고 이건 핀테크의 영역이고요. 네. 두 번째 어려운 거는 촘촘히 펼쳐진 지붕이나 이런 유휴지의 발전소를 짓는 거는 복잡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데 이런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잘 아는 챗GPT 같은 LLM,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럼 네. 이제 곳곳에 있는 건 전기 기술자가 없이도 충분하게 설치가 되고 엔지니어링 설계까지 되는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촘촘히 펼쳐진 발전소를 운영 관리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상 발전소를 통해서 AI가 관리하고 전기를 판매하는 기술들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 하나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선로의 부족이란 거는 재생에너지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선로가 부족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확산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촘촘히 펼쳐지는 저장 장치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넘칠 때 저장하고 모자랄 때 빼쓴다. 이렇게 컴퓨테이션 사이언스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이 이런 것까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심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둔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이 석유의 시대에서 전기 시대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네.
그 말은 주류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풀어야 될 문제도 많지만 사실 넷제로 시대라고 합니다. 이 넷제로 시대에는 햇빛과 바람으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개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석유 자본가가 될 수 있듯이 에너지 자산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서 지켜만 보는 것보다 그 중심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산업의 주류가 되어보자. 그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명심해 보면서 예. 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일한 대표님과 에너지 자급자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